안녕하십니까. 자주 발표를 맡게 된 박상희입니다. 이 프로젝트 제목은 가성비 몰이고 개발은 혼자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부터 배포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컨셉은 최신 브랜드와 엄선된 할인된 상품을 담은 쇼핑몰을 처음에 컨셉으로 잡고 기획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의도로서는 비대면 시대에 늘어난 온라인 쇼핑을 위해 탄생한 가성비가 좋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고,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모아두고 할인율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를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로서 익숙한 쇼핑몰을 개발자 관점에서 인식하고 설계하여 구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응시켜 보자는 저의 목적에서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개발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웹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 두 번째, 보편적인 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 세 번째, 목적에 따라 특정 기능을 구현하고 설계하는 응용 능력. 네 번째, 프로젝트 전반을 책임지고 신기술을 적응하는 개발자의 태도입니다. 프로젝트 주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운영 내지 소규모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고, 두 번째로 최신 또는 희소 브랜드 상품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회원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회원만 상품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남길 수 있고, 복수의 관리자를 전제로 하며 관리자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위한 간단한 통계 자료가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시연하겠습니다. 처음에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그냥 쇼핑몰의 주요 상품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반응형 웹사이트로 크기가 줄어들면 이렇게 바뀌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의류와 여성 의류, 신발, 가방, 그리고 배송을 주문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성 의류를 클릭하게 되면은 상품명이랑 상품 가격, 할인율이 나오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설명,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그리고 평점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반응형으로 제작되어서 크기가 줄어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품의 이름은 비틀즈 프린팅 라운드 바팔티이고, 이거를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메일, 비회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원을 가입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채워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이메일을 넣고, 등록을 이렇게 결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띄우게 되고, 현재 주문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뭔 상품을 주문했는지 뜨고, 그리고 여기에 오더 트래킹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해당 상품 번호로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상품을 주문했고, 가격과 주문 수량, 최종 가격, 주문 상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회원을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회원 가입을 또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거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회원가입한 걸로. 이렇게 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게 되면 나의 계정과 장바구니 주문 목록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또 나의 계정을 들어가게 되면 회원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데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의 계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구라는 그 말을 넣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정으로 한번 장바구니 놓고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상품을 담았는데 이걸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들을 보여주고 주문 수량 그리고 최종 가격 이렇게 수량에 맞춰서 이렇게 이 해당 상품에 대한 최종 가격이 나오고 여기에는 모든 최종가 밑에서는 모든 총 주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개별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리프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가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문 그리고 이거 장바구니에서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입했던 그 회원의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줘서 이제 수령인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문이 또 완료되었다고 뜨고 주문 번호 이렇게 아까와 비회원과 똑같이 이렇게 주문 번호가 생성돼서 이렇게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면은 오더 트래킹에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 주문에 모든 상품 주문했던 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면 관리자 화면이라는 그 탭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와 다른 그 관리자 화면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총 수익과 상품 개수, 댓글 수, 회원 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상품 개수가 보이고 그리고 뭐 1월에 총 수익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팔았는지 그 해당 월의 사이에 그러니까 총 수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신청하면 자신이 어떤 파일을 첨부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상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추가하면은 남성 의류가 1개 증가한 걸로 보이고 아까는 12개였는데 13개로 보이고 그리고 상품 개수가 하나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품 목록에 가서 아까 방금 추가했던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방금 추가된 티셔츠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서치 기능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매칭되는 상품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상품 번호나 상품 이름에 따라서 이것은 바뀝니다. 상품 호감에 가서
모든 상품의 소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상품 번호나 상품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관리에 가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문 완료된 상태에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것을 보낸다고 판단을 해서 배송 중이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 걸 한번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송 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한 게 있는데 상품 리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가게 되면은 로그인이 된 상태면은 이게 리뷰 남기기 그 섹션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1부터 5까지 이렇게 별 이용해서 리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남기면은 리뷰가 추가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마지막 걸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해당 계정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해당 계정이 작성한 글이 아니면은 그 오류가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 사이트 시험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분석 및 설계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유스케이스 명세서입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 흐름에 따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명세서이고, 예를 들면 로그인이란 유스케이스 명이 있으면은 어떤 모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시도한다. 올바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에 성공한다. 이런 이벤트를 갖고 있고, 대안 흐름에는 해당 이벤트에 대한 대안 흐름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올바르지 않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유스클래스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하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것은 아까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리자와 로그인된 유저는 관리자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걸 보죠. 이렇게. 그리고 비로그인된 유저는 그냥 상품 주문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는 담을 수가 없고 상품 주문하고 주문 확인만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명세서입니다. 클래스 명세서는 어떤 클래스를 현재 프로젝트에 존재하고 있는 패키지명을 설명하는 명세서이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뭐 사용자 요청을 받아 JSP 결과를 전달하고, 뭐 BO 패키지, 뭐 인터셉터는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관리자가 아니면은 그 관리자 페이지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두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일반 유저인데 관리자 페이지 URL만 쳐서 바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안의 위협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퍼시스턴스는 그냥 다오의 패키지고, 서비스는 다오 이 패키지에서 다오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그거를 클래스에서 서비스의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거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DB에서 자료를 받는 역할입니다. 네. 유틸은 파일 업로드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UML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은 어떤 관계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샵 다오고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다오고 다오랑 서비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맨 밑에 있는 게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의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에서는 또 다오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건 그냥
밸류 오브젝트 BO 그냥 따로 넣어놨습니다. DB 명세서입니다. DB 테이블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장바구니 테이블, 상품 테이블, 상품 리뷰 테이블, 유저 테이블, 그리고 주문자의 정보를 담는 테이블, 그리고 주문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는 테이블 이렇게 6개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다이어그램입니다. 2열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오더드 굿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개의 주문은 여러 개의 상품을 포함할 수가 있죠. 장바구니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대 다 릴레이션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근데 직접 개발한 사이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설계한 걸로 볼 수 있죠.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프링의 기본 동작 순서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디스패처 서블렛에 URL로 접근하여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해당 요청을 매핑한 컨트롤러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핸들러 매핑에서.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처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다오의 메소드를 호출. 다오는 DB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다오의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값을 반환시킵니다. 컨트롤러에. 그리고 6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한 뷰의 이름을 리턴시킵니다. 디스패처 서블렛에 리턴시키고 7번째로 컨트롤러에서 보내온 뷰의 이름을 토대로 처리 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뷰 리설브에서는 처리 결과를 뷰에 송신시키고 8번째로 처리 결과가 포함된 뷰를 디스패처 서블렛에 송신시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최종 결과를 출력시킵니다. 이게 스프링의 이 프로젝트에 구성된 기본 동작 순서고요. 대부분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세큐리티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어디서 쓰였냐? 그러면 로그인이랑 회원가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왜 쓰였냐면은 회원가입을 시킬 때 비밀번호가 암호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복호화를 시키는 이렇게 기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에 파스 인코더, 닷 인코더, 인코드라는 메소드가 있죠. 디크립트 파스워드 인코더라는 클래스 중에서 이게 암호화를 시키는 코드입니다.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파스 인코더 매치스가 있죠. 이게 그 복호화를 시키는 그 스프링 세큐리티의 메소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샤로 암호화를 시키는데 샤는 MD5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보안 상태가 가장 좋은 걸로 좋은 암호화 그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불리한 값을 받게 되는 걸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스프링 세큐리티 안에서도 그 복호화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복호화하는 그 메소드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DBA 뭐 개발자도 그 인크립트 그러니까 그 암호화된 비밀번호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스프링 세큐리티 만드신 분의 그러니까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받게 해놨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이게 불리한 값이라서 그러니까 복호화 시키는 메소드 상응하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된 장바구니 상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람다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자바 1.8에서 추가된 그 스트림 API 써서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기존 제형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느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쓰게 된 이유는 장바구니가 현실적으로 1000개 이상의 데이터가 담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쇼핑몰 같은 데서는 쓰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필터라는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스트림 해당하는 스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 인자값으로 프레디케이트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받게 됩니다. 프레디케이트는 인자를 받고 리턴 값을 그냥 불리한 값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s.get 코드 이거에서 이게 불리한을 리턴하죠. 그래서 여기 넷에서 주문 카트 스톡을
다시 이렇게 반환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걸 언박싱 시켜주는 겁니다. 맵2 인트에서. 이게 인티저, 이게 맵 하게 되면은 박싱된 형태의 인티저를 반환하게 되고, 맵2 인트를 하게 되면 언박싱을 다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from 해서 이거의 총값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시맵을 쓴 이유는 어차피 키 값이 중복으로 들어가도 안 담기게 되죠. 해시맵 쓰게 되면. 네, 그래서 해당 상응하는 전체 맵이 만약에 0이 아니면, 맵이 만약에 들어있으면 해당하는 상품 번호를 모두 지우고, 그리고 다시 넣으려고 하는 상품 번호와 상품과 상품 수량과, 그리고 원래 장바구니에 있던 상품 수량을 더해주는 겁니다. 사용 기술로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부스트립, jQuery, AJAX, 폰트워성, 차트.js, 백엔드로는 스프링 세큐리티, 자바, 마이바티스, 그리고 DB 툴로는 소스트리, 홈캣, IDSQL, GitHub,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트링은 그냥 GitHub의 V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Git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CLI, 코멘트 라인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는데, 이걸 V 버전으로 해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 올린 자료도 배포한 증량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